안녕하세요. 문화도시 시민이야기주간 335를 주관하고 있는 희망연대 사무국장 이진홍입니다. 당초에는 이번 문화도시 시민이야기주간 335에 신청하신 30개 이야기 모임의 주최자,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익산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있어가지고 이 집결 방식, 대면 집결 방식의 오리엔테이션을 좀 갖는 것은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발표 그리고 안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자료를 잘 살펴보시고 잘 들어주시고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익산 곳곳에서 운영하실 우리 이야기 모임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개 정도의 문화도시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이고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해당 지자체는 5년 동안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을 해서 그 조성을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첫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1년 전에 예비 문화도시로 먼저 선정이 되어서 1년 동안 예비 문화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사업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법정 문화도시로 1차 지정을 받은 곳이 이렇게 7군데의 도시들입니다. 부천, 원주, 청주, 천안, 포항, 서귀포 그리고 부산, 영도가 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요. 작년 연말 그 똑같은 시기에 2차 예비 문화도시죠. 예비 문화도시로 10개 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예비 문화도시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다시 심사를 거쳐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지정을 못 받으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최종적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야지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익산도 작년에 예비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탈락이 됐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에 완주, 그리고 익산, 그리고 정읍이 신청을 했는데 완주가 됐습니다. 익산이 정말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올해 다시 2020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경제가 되고 시민은 이야기꾼이 되고 도시는 예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에 꼭 예비문화도시에 지정을 받아서 그리고 내년 1년이죠. 2021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내년 연말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 문화도시에서 우리 익산이 탈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게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이 이 앞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두 가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규모 시설 조성 중심이 아닌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컨텐츠라든가 인력 중심으로, 그래서 뭔가
이 건물을 만들고 뭐 시설을 조성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이런 쪽으로, 그리고 그런 인력을 키우는 쪽으로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관주도. 예를 들어 지자체라든가 뭐 이 사업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주도로 모든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상위 하달식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 이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론화하고 그리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게 익산 문화도시의 큰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도 뭐 희망연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줄기차게 그 익산시나 재단에 요청했던 게 이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아는 것부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또 그게 익산시나 또 문화관광재단에 받아들여져서 희망연대에서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난 5월에 문화도시 초청 강연을 개최를 했습니다. 5월 26일 날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도대체 왜 문화도시인가? 정부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왜 문화도시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화도시 정책을 처음 설계한 조광호 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연도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법정 문화도시 1차 도시로 지정이 된 청주시의 사례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 문화도시 기획 토론의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과연 익산은 이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어떤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지금 현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원광대학교 원도연 교수님을 모셔서 그 비전과 방향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대답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화도시 시민이야기주간 3355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우리 이야기 모임의 주최자분들이 신청을 하신 건데 30개 모임을 저희가 모집할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30개 모임의 신청이 끝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3355, 이 시민이야기주간의 목적은 문화도시 조성을 해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첫 번째는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든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 문화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을 발굴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중요하게는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게 뭐 관이나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나서서 함께 참여하고 주인공으로 움직여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335를 통해서 문화도시에 관심이 있는 시민 공동체를 뭔가 발굴하고 형성시켜 내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 모임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그걸 각각 원하는 날짜, 시간, 장소, 주제를 정해서 서로 대화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문화도시 시민이야기주간 3355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355는 구체적으로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운영이 되고요. 익산 곳곳에서 뭐 카페, 식당, 어디 뭐 사무실 공간, 뭐 심지어는 가정집에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들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민 이야기 모임 30개가 신청이 끝난 상태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저희가 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200명에 가깝습니다. 익산 시민 200명이 2주 동안 곳곳에서 문화도시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거죠.
문화도시 시민이야기주간 3, 3, 5의 토론 주제는 크게는 두 가지의 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등 저수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는 해보겠다. 아니면 문화도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예 아이디어로 벌써 제안을 하시고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모임들도 있고요. 또 그런 주제까지, 아이디어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익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얘기해보고 그걸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과 해보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모임도 어떤 주제도 상관이 없고요. 정하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모임을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야기 모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야기 모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 박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야기 모임의 토론을 촉진시켜 줄 토론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파견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모임 지원사항 첫 번째, 모임 운영비는 14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14만 원은 어디다 쓰면 되냐면요. 음료를, 카페 같은 데 모이면 음료를 이렇게 마셔야 되잖아요. 음료라든가, 다과라든가, 식사라든가, 또 어디를 빌려야 된다. 그러면 장소 예약하는데 예약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 모임은 들어봤더니 우리는 한 번 모이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한 2번 정도 모여야 된다. 라고 하시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 번 모이는 것, 그리고 한 번 모일 때 최소한 2시간 정도는 토론을 해주는 게 의무사항이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모이지 않고 2번 모여서 더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모임의 운영비는 14만 원 똑같습니다. 이 14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임에 참가하시는 참가자분들과 같이 함께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정산한다고 영수증 끊고 카드로 결제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복잡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14만 원은 자유롭게 그 이야기 모임이 풍성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이 모임 운영비를 사전에 저희가 입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모임을 다 끝낸 이후에 그 이야기 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모임을 주최하신 주최자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걸 마치면 이 모임에 처음 신청하신 주최자분들이 적어주신 계좌로 이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 운영하실 때는 우리 주최자분들이 사비를 먼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계좌로 모두 다 이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박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 이야기 박스 안에는 미니 배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 모여서 좀 이렇게 마음 열기를 할 수 있는 6곱하기6 질문 게임 도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그 주제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 도구, 예를 들어 매직 펜이라든가 또 그리고 포스트잇, 그리고 전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주최자분들이 우리 모임이 어떻게 운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적을 수 있는 기록지, 그리고 이야기 모임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한 장씩 간략하게 적는 회고지, 그리고 우리 이야기 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는 이걸 익산시에 또 익산문화관광재단, 이 문화도시 이 추진사업단에 제안하고 싶다. 이런 사업의 내용이 아마 분명히 토론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 제안서를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A4 용지 한 장 정도에 저희가 서식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사항 마지막은 토론 촉진자가 파견이 됩니다. 이야기 모임 진행을 하는데 도움, 그런 역할을 할 텐데요. 이분들은 이 퍼실리테이터 교육 과정을 다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그 이야기 모임에 참가하신 분들이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더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야기 모임의 주최자분들하고 토론 촉진자분들은 사전에 좀 연락을 저희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드릴 텐데요. 같이 함께 연락을 하면서 이야기 모임에 대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모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모임 한 번 모일 때 한 2시간 정도가 아마 최소한의 시간이 될 텐데요. 그 2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이제 참가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환영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 박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펼쳐놓고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오신 분들이 서로 인사도 하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약 1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 곱하기 6 질문 게임이라고 하는 저희가 도구를 준비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함께 하게 되면 아마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그 질문 게임 도구를 통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을 약 30분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원래 토론하려고 했던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 토론은 모임별로 토론 방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야기 모임에서는 이야기할 주제가 명확하다. 문화도시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명확한 모임과, 그러지 않고 내가 바라고 있는 익산은 이런 거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게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모임으로 크게는 둘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그룹에 따라서 토론 방식을 저희가 약간씩 다르게 설계를 좀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맞게 아마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실 텐데요. 토론 촉진자 분들이 도움을 주실 텐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회고하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 회고지를 저희가 한 장씩 넣어드리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작성을 하고 그걸 같이 함께 이렇게 서로 발표하면서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2시간 넘게 하셔도 되고요. 그건 좀 자유롭게 시간은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모임을 주최하신 우리 선생님들, 주최자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야기 모임의 장소를 정확히 잘 예약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뭐 지금 벌써 이제 날짜라든가 시간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장소를 예약을 하고 그 이야기 모임에 지금 참가하기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연락하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 촉진자하고 이야기 모임 전에 서로 전화를 좀 주고받아서 이야기 모임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 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박스는 우리 그 토론 촉진자분들이 직접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야기 모임 주최자분이 또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회고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회고지, 참가자들이 작성한 회고지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야기 모임 주최자분은 기록지가 있습니다. 한 장짜리 기록지가 있는 그 기록지를 작성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 제안서도 A4 용지 한 장짜리인데 그걸 작성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모임을 주최하신 주최자분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모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데요. 8월 11일 저녁 7시에 네트워크 모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 모임 주최자분들, 이야기 모임의 대표자 한 분씩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때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모임에서 나온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3355 토크 모두 앳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야기 모임에서 이야기 나온 내용, 대화의 주요 결과, 아까 특히 말씀드린 그 사업 제안서 내용을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모임에서 나온 30개 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지금 만들었고 그 내용들이 오는 대로 다 올려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모임 주최자 네트워크 모임이 8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이때 좀 소박한 식사도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 이야기 모임 하신 것들 좀 이렇게 같이 함께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그 30개 이야기 모임에서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투표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뭐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 사업은 무조건 반영하겠다. 뭐 표가 안 나오면 무조건 반영 안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함께 한번 다른 이야기 모임의 주최자분들은 우리 모임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그 반응들을 보이는지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도시 시민이야기주간 3355, 뭐 쉽다면 쉬울 수 있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이야기 주간 동안 정말 그 실속 있는 대화들, 또 그러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게 즐겁게 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 모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